토 5강 용신이 사신형과 겁살에 걸리고 제다신약이라 부친덕이 박해 고생하는 명조입니다. 여명이며 기토가 겨울 자월에 태어나서 편제격인데 정제가 투하니 정편간 정편제 혼자격입니다. 겨울생이라서 조우가 필요하며 일시지 사신 합평이고 신자 수국으로 재성이 퇴가합니다. 제다 신약이며 공망은 일지 사화에 겁살이 걸렸습니다. 월주 편제 겁제로 신약인데 재성을 겁탈하니 불길합니다. 조후용신이 사화인데 수의 극을 당하고 사신 합평으로 기반되었습니다.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서 자중임수가 투하니 정제격이나 월간 무토인 겁제가 탈제하니 형제와 인덕이 없고 탈제되어 재물 손실이 발생하며 부친덕이 없습니다. 열간의 무토가 신약에는 귀신 역할을 하는데 재성을 보면 꼭 일간의 재물을 탈취하니 재물을 탈취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겁제는 형제 친구고 인덕을 의미하는데 이 겁제가 내 재물을 일간의 재물을 빼앗아 가니 형제덕이 없고 주변에 인덕이 없으며 또 재성이 탈제가 되니까 재물덕과 부친덕이 없게 됩니다. 자월은 추우며 신약하니 조우겸 억부로 부부궁인 일지 사화를 용신하나 사신 형살이고 공망의 겁살이니 불미합니다. 사화를 용신하는데 춥고 더워서 이 사화가 공망에 걸렸습니다. 경자가 7이고 11이니까 진사가 공망인데 공망에 걸려 있고 또 수국은 사화가 겁살입니다. 수국은 사화가 겁살이니까 겁살이 걸린 부부궁에 겁살이 걸렸기 때문에 부부궁이 불미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월주에 겁살이 걸리면 부모궁이 불길하고 시지에 겁살이 걸리면 자식궁이 불길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겁살은 뺏거나 빼앗김을 당하는 흉살입니다. 자월은 추우니 공망이며 사화를 돕는 목이나 수를 극하는 조토가 없어서 이 자수의 극을 그대로 받아 용신이 매우 무력합니다. 여명은 용신의 상황이 곧 남편의 상황인데 이렇게 용신이 무력하면 남편덕을 기대하기가 힘들죠. 재성이 너무 퇴가하며 명조의 목 관살인 남편성이 없으니 부부궁이 불길합니다. 목이 이럴 때는 목이 나타나서 용신을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남편성인 목이 전무합니다. 기토는 논밭이라 목을 길러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사주에서 목이 없으니 사명감을 잃어버리 온전치 못합니다. 또한 조후불균이고 용신이 합거되면 결혼운도 나쁘고 신체가 허약하며 지능이 낮습니다. 토가 자월에 태어나 편제격이나 임수가 투하여 재성 혼잡이지만 다른 오행과 달리 재성은 혼잡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토와 임수는 기토탁임이라 하여 여기 월간과 시간에 기토탁임이 되고 있죠. 임수를 막기에는 습한 기토이므로 오히려 임수를 탁하게 할 뿐 서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명의 임수는 재성이니 부친도 되고 또한 심호도 되는데 임수의 입장에서 기토탁이므로 기토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이 기토 역시 임수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기토는 논밭으로 작물인 가불목을 키워야 하는 사명을 지녔는데 추운 겨울에 갑을 인묘목이 없으니 사명감을 잃어버린 형국입니다. 기토탁임, 그러나 기토탁임이라 그래도 사주가 더워서 수를 용하게 되면 기토탁임이 아니게 되죠. 만약 이 사주가 덥다, 연월간에 화가 잔뜩 있다 그럼 용신입니다. 그죠? 임신 장생주에서 수를 조후용신하게 되니까 이때는 기토탁임이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토 탐탁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천간은 얼굴이라서 감출 수 없는데 꽁꽁 언 논밭에 임수인 비가 내리고
경금인 우박까지 쏟아지니 불길하며 조후가 불근형입니다. 사주가 첫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요 천간을 잘 보면은 사주가 첫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천간은 얼굴이야, 그죠? 얼굴과 같아서 이거는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죠. 지지로는 옷과 같아서 뭐 옷으로 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또한 지지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암장된 기물까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합평을 하고 청충을 한다 그래도 가릴 수가 있죠. 그러나 천간은 순이라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겨울인데 비가, 그것도 큰 비가 쏟아지고 또 우박까지 막 내리고 그러면은 좋지 않죠. 상당히 춥고 떨리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월간에 무토가 나타나서 무임국으로 일간의 재물을 뺏어가니까 참 재물도 빼앗기고 아주 사주가 상당히 탁격이죠. 일지에 사화가 있지만 강한 자수에게 그 수국화를 당하고 시지 신금과 사신합평되니 조후가 절실한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가 그래도 화운을 만나면은, 목화운을 만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살아갈 만한데, 그러나 대운이 수금을 향하니 가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월간무토가 토국수를 하려 하지만 월지 자수와 자주와 무게 암암으로 일간을 돌보지 않으며 시간의 정제를 탈취하고 있습니다. 토국수를 하려고 하는데 무게 암합이 돼버렸어. 그죠? 또 연지와도 무게 암합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무토는 거의 영향력이 기토를 도울 생각이 없는 거다. 그죠? 기토를 도울 생각이 없고 더욱이 기토의 재물인 임수를 탈제를 하고 있어. 뺏어가려 하고 있다 이거죠. 또한 월주는 이 무게 암합이 이루어지며 신약한 기토에게 겁제인 무토는 희신이지만 자주와 재성과의 자합이니 부친의 자식으로 모친이 다른 이부 형제를 의미합니다. 무토는 겁제로서 일간 기토의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데 자자 재성과 합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부친이 있어. 그죠? 부친이 있고, 그거 뭐냐면 모친이 다른 부친, 이부 형제라는 의미가 되죠. 모친이 다른 이부 형제를 의미합니다. 모친성인 일지사화는 이 자수가 극해오니 모친은 두 남자와 여인이 있습니다. 즉 모친의 부부궁이 불길하죠. 이게 인성인데 두 재성을 보니까 재성이 수국화. 그죠? 그렇게 되니까 모친은 두 남자와의 연분이 있어서 부부궁이 불길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신약의 겁제는 희신이나 이 암합으로 무게합으로 기반되었고 시간의 재성을 토국사느라 일간을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간의 경금을 생해서 토생금으로 경금을 생해서 수를 생하게 만드니 점수가 2로서 신약하지만 점수가 2죠. 월간의 무토 1하고 일지사화 1,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비겁인 형제자매가 도움이 되질 않고 주변인의 인덕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월간은 또한 부모덕을 간음하는 곳인데 월지도 귀신이고 월간도 일간을 돕지 않으니 부모덕이 없습니다. 재성인 자수는 일간을 향하지 않고 월간 무토가 차지하고 있으니 본명은 재물복과 부친덕이 없습니다. 이 재물인데 부모의 재산인데 부모의 재산이 일간한테 오지 않고 월간 겁제에게로 간다 이거죠. 부친덕이 없습니다. 관상인 목이 암장된 것도 없으니 이렇게 되면 관운이 오면 남자가 오나 관운이 지나가면 남자도 떠납니다. 추위에 덜덜 떠는 일간 기토가 믿을 구석이라고는 일지사화에 의지하지만 그것도 사신합평으로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사화는 유축을 만나면 금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축토를 만나면 사축 반합금이 되는 것은 천간의 경금과 시지 신금이 있는 까닭입니다. 요거는 신이 있기 때문에 유나 축을 만나면 금으로 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화로는 갈 수가 없죠. 이 사화는 수의 극을 당하니까 거의 화의 속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천간도 금이 있으니까 사축을 만나도
사유축 금국 반합이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월지에 사와 용신을 생조하는 목이 없으니 수의 극을 직접 받아 무력한데 대세운에서 해수를 만나면 사해충으로 절단이 납니다. 여명에는 용신이 남편이고 희신이 자식성으로 봅니다. 그런데 뭐 남편 덕은 없고 자식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초년대운이 정해대운이니 원국에서 이미 자수에게 극을 상태에서 일지와 다시 사해충이 되니 쇠자왕신발로 용신인 사화가 꺾이니 유년 시절이 극심한 고통입니다. 해수대운이 오니까 사해충을 하는데 이 사화는 벌써 이미 자수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무력해진 상태인데 다시 해수를 만나서 충을 당하면은 이 해수는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년 시절이 극심한 고통입니다. 2세 때 신의 년을 만나니 신금은 금생수로 병이 더욱 깊어지고 신의 목욕지이며 기신 해수가 용신을 충함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을 것입니다. 지지에서 강한 수, 재성이 사화인 인성을 극하니 모친도 남편운도 박해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정대운에 또 신의 년을 만나면 해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 또 수가 자수가 있고 네 개가 수를 극하니까 뭐 이거 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주 유형을 제다신약이라 하는데 재성이 많고 일간이 신약하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을 오르는 형국이라 부친과 재물로 인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명조의 재성이 많아 재물을 변통하는 수완은 있어서 돈 때문에 늘 힘들어하면서도 재물을 어렵지 않게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돈에 대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다신약의 명조가 신앙에 지는 인성과 비겁인 화토운을 만나면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명은 강한 수를 설기하고 화를 돕는 목이 없으니 50세가 넘으면 오대운을 만나게 되는데 두 개의 자수가 한 개의 오화를 축하니 쇠자왕신발로 오히려 대흉함으로 미대운에 간신히 모아놓은 재물을 한 방에 날릴 수 있습니다. 일지 기준으로 시지 신금이 고신 과숙살인데 일지가 사니까 사옴이 신진이죠. 신이 고신살이기 때문에 이처럼 추운 사주에 신금은 더욱 춥게 만드는 기신이라 고신작용이 일어나서 시지인 자식과 가정궁이 적막하고 쓸쓸합니다. 시지는 자식궁이며 식신이 거하는 곳인데 상관인이 혼잡되어 불길하고 용신을 사신 합평하며 일간의 기신욕지라 자식연도 박합니다. 일간 기토를 자식궁에서 내리면 기신욕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연도 박합니다. 공망은 연주인 경자가 진사공망이라 일지에 있는 인성인 사화가 공망을 맞았으며 겁살에 걸려 일지 부부궁이 불길합니다. 겁살이라는 것은 보면은 수국화, 화국해, 금국인, 목국신, 이게 수사화해 금인 목신이다 이거죠. 근데 신자진, 이게 수국이니까 사가 겁살이 되는 것이죠. 또 사유축 금국이니까 인이 겁살인데 인은 없으니까 일지 사화만 겁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간 기토가 연월지 자수에서 기자 절지가 되어 기가 끊어지니 연월간의 겁재인 무토와 자식성인 상관이 끊어지며 연월간이라 부모와 조상의 음독이 없습니다. 기토가 자수와의 관계는 기자 절지가 됩니다. 근데 절지가 두 개를 만났죠. 기자절지가 되고 기자절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절되면은 요 천간에 올라앉은 이것도 같이 기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자절이니까 자수에 무토가 앉아 있는데 무토 겁재 형제와의 관계도 기가 끊어지고 또 상관이 올라앉았는데 상관도 절지에 올라앉아서 기가 끊어진다 이겁니다. 또한 연간은 대문과 같은데 그곳에 흉성인 상관이 자리하니 여명은 운에서 오는
정관을 상해하며 부모조상덕도 박합니다. 연간은 대문과 같습니다. 대문에 흉성인 상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죠. 더군다나 연간에 상관이 자리하면 운에서 정관이 날라올 때 바로 부셔버립니다. 더군다나 토국수에 생을 받으니까 어떻게 뭐 아야 소리도 못하겠죠. 겁살은 수국화, 수화, 수사, 화, 국, 해, 화해. 금국은 인이고 금인, 목국 신. 겁살은 뺏고 빼앗김을 의미하는 흉살로 주로 안준궁의 위치에 불개람이 나타나며, 즉 안준궁이라는 것은 일지에 앉으면 부부궁이 불길하고 월지에 앉으면 부모궁이 불길하고 시지에 앉으면 자식궁이 불길하다는 의미입니다. 연지는 조상궁이니까 육친도 겁살과 동조하면 흉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요 사화 인수에 겁살이 앉았기 때문에 모친의 덕도 썩 좋지 않다 이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